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와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문건 유출 때문에 홍역을 치르더니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도 어기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자신의 판단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김 수석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에서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것인데 정치 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시가 있었으면 출석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검찰이라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에서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것도 김기춘 실장과 같이 검찰의 대선배,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수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문건 유출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사태를 청와대는 또다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청와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청와대가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청와대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을 돕는 그야말로 비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 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창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월 10일이에요. 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방학은 이제 점점 그만큼 줄고 있어요. 네. 저는 월요일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요지부동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요지부동. 네,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 예.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변해야 하는데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입니다. 자, 어떤 뉴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이제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 예정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는 주말을 맞았는데요. 예. 이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큰일이 하나 터져버렸죠.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 주신 그 건입니다. 예.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예. 출석에 불응하고 사퇴 표명을 하면서 아주 일파만파 오후에 일이 커졌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야당 의원들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하자. 이게 운영이 한 30여 분 만에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 보이콧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결국 여야 합의가 됐고 김 실장도 이제 동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은 독단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사퇴의 길을 이제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기강이 붕괴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연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공세에 굴복해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공세로 일단 운영위를 보고 있는 시각이 드러났고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예. 민 대변인의 판단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조차도 당혹해하면서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전 요거라고 보는데요. 수습 과정.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징계위도 회부되지 않았고요. 김 수석의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공인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일단 네.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주말이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면직 처리로 끝나버렸습니다. 현재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그 무거운 짐이다.
엎어진 이제 그런 그렇죠. 양상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으로 모든 초점이 옮겨갑니다. 지금 새해 초부터 결국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인사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원래 오늘은 이제 2015년에 국정 구상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예견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집권 3년 차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활성화,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체감된 활성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엉뚱하게도 이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된 대국민 사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 등 인적 쇄신 발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서 다소 좀 부정적인 국면으로 총리의 관심들이 쏠리게 됐다.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국면이 된 이유가 우리가 숙제를 할 때 말이에요. 네. 숙제가 있으면은 그날 이거 숙제를 일기도 그날 써야지. 그렇죠. 이게 방학 막판에 그냥 밀렸다가. 야 그날 그 날씨가 어땠지 이러면서 그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이 사과도 그리고 잘못된 일도 그때 이게 해결했으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부담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해결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또 숙제가 더 얹혀진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요지부동 관련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 내내 우리가 안전 얘기했고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다르게 만들겠다 뭐 맞습니다. 별 얘기들 다 했는데. 그랬는데 지난 주말 거의 뭐 생중계되다시피 화재 사건을 계속 봐야 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대학생 MT에서 네. 사망과 부상이 이제 발생한 게 2월 17일이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총 MT 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갈 시기가 2월이죠. 2월. 가까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우리 과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게 꼭 그런 데 가서 술을 막 죽을 때까지 마셔야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집단주의적 문화인 이 신입생 OT, 뭐 총 MT 신고식 뭐,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부터는 올해는 예? 뭔가 좀 이 안전에 대한 그거 아주 자신이 중요한 없으면 말씀하셨어요. 조치가 네, 그래가지고.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제 이 사건이 1월 11일로 터지다 보니까 뭔가 큰 대형 화재 사건이 네. 올해 종종 나긴 합니다만 많이 좀 당겨진 느낌이어서 네. 이거는 안전을 더 강화한다고 한 우리가 안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어제 4명 사망하셨고요. 124명이 이제 부상. 글쎄요. 그리고 200명이 넘는 이재민. 오늘 아침에 계속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동 대처에 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도시 밀집 지역에서 이게 규제 완화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불이 1층을 막아서 주민 대피가 어려운 가운데 이게 10층까지 급속하게 번지고 이 옆 건물 15층짜리로 또 옮겨가고 그 다음 건물 한 4동 정도가 불에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정말 전철이 지나다니는 선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도시 밀집 지역 이 주택가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이런 지역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 소방관들은 6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 불이 나고 나서 10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늦게 대응이 된 신고가 거죠. 늦게 일단 이루어졌다는 네.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문제가 대두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방 헬기가 오히려 불을 키웠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네.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주장을 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현장 감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발표를 지켜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짚어야 할 것 지금 같습니다. 소방당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라는 것이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진짜 심장이 거의 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소방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네. 역설적으로 소방헬기가 안 뛰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맞습니다. 양면적으로 판단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또 쏠리고 그렇죠. 뭐 이게 소방당국이 뭘 잘못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아니지 이건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여론 합니다. 재판이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
이게 이와 유사한 지역들이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예. 지역 이 중소도시 대도시 얼마나 많습니까? 오피스텔 만들어지고 또 이제 재래주택가 뭐 또 저층 아파트 문제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소방당국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예.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그 불이 나고 있던 10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현관을 지나쳤더라면 조금 일찍 신고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한탄들이 어제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네. 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연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초기에 빠르게 뭔가 우리가 출동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근데 신고부터 봅니다. 제대로 돼야지. 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소방당국이 늦게 출동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요지부동에서 좀 우리가 올해 빨리 이제 풀려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 가지 소식 더 말씀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드디어 신당 창당을 고심해온 정동영 상임 고문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 모임에 이제 함께 하겠다. 신당 창당이 이제 불을 켠 건데요. 예. 이게 28 전당대회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실체 없는 여론조사로 보면 실체도 없는 당이 18.7%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예. 물론 이 당은 신당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야당 내의 모든 조직에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고요. 중도 온건 개혁 세력 좀 더 이 우클릭하는 쪽이 있고 정동영 고문은 상당히 좌클릭을 하는 그렇죠. 쪽이죠. 진보를 재편하자. 어찌 보면 이제 이 해산된 그 통진당의 영역을 포함해서 뭐 어떻게 좀 종북에서 자유스러워지면서 더 그렇죠. 강한 이 진보 세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요 고민의 발로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18.7%는 실체가 될 것인가. 과거의 안철수 현상을 한 몸에 받아낼 수 있는 이제 탈당이 될 것인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켜볼 문제로 지금 또 새로운 불씨가 점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과 네. 함께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국민 모임이라는 데서도 성격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창립하신 분들 중에는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일부 두 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진당에 관한 어떤 입장이 그렇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네, 월요일인데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0시부터 시작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국민안전 지키기 공연불이 아니라 또 변화에 대한 요지부동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예.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김동률의 동행 들으시죠. 우리 최 선생님 김동률 씨를 좋아하나 봐요. 많이 나왔죠? 아니 근데 저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율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PD님이 걸그룹은 못 틀게 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제 가장 중요한 정치권 이슈,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고문의 탈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동영 고문의 탈당이 야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역시 그와 연관된 문제죠. 정동영 고문이 합류하기로 한 신당 창당의 파괴력 과연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정동영 고문이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 하고요. 11시에 탈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당에 가는데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고된 탈당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당에서 자기가 늘 최근에 주장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가 대통령 후보 2007년 이후에 낙선한 이후에 소외된 계층의 투쟁 현장에 제일 먼저 가 있었고 제일 많이 가 있었던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진보적 색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씨보다도 더 투쟁적이고 더 진보적으로 그렇게 변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선과 또 지금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체로 인해서 진보진영의 공백으로 인해서 진보신당의 출현과 함께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좌표를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좀 당연한 길, 어떤 의미에서는 예고된 탈당이었다. 자기 입장으로서는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사는 길에 대한 2가지 아주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되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선명하게 좌클릭을 더해서 야당성이라고 할까 더 진보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가 이제 정동영 의장 내지는 정동영 후보가 취했던 입장이고, 저 같은 생각에는 국민의 지지도를 더 증폭시키고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야 되려면 도리어
중도나 중도 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저는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다수는 중도 우파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더 많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지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도 우파에 상당히 폭이 넓어 있는 우리가 서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비워놓고 자꾸 좌클릭 쪽으로 간다면요. 이건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쪽이 그쪽으로 당이 그쪽으로 많이 포용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 보여지면서 한편 좌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다음에 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연대 정도 해갖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이나 전략적으로도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저 같은 의견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내에도 그러니까 물론 국민적도 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노 당내에서도 중도 우파가 더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번 탈당의 파장이 그럼 크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왜요? 그 대통령 후보까지 지난 사람이, 탈당했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죠. 대통령 후보로 뽑아준 정당을 떠난다는 것이 정치적인 책임, 또 이 순간에 떠나는 게 과연,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냐, 또, 박근혜 정권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게 분리적 또는 적대적 야당이 나오는 것이 제가 옛날 때로 신당을 또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당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포용적 신당입니다. 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지는 민주당을 전부 다 더 크게 만들어가고 국민적 지지를 증폭시키자는 의미의 신당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신당인 건가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고문님 입장에서 볼 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진보 진영 공백과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 이건 또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 지금 주판이 놔봐서 어느 쪽이 더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타당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무기력에 빠졌다라는 부분은 또 공감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 그렇게 비노 중에서 또는 중도 우파 이념이가 많다.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추가 탈당은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추가 탈당의 가능성. 탈당할 수 있는 동조 세력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이십니까? 그 많지 않지 않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하냐면 아까 무기력한 또 집권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려서 신당이 필요하다는 데는 또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좌표를 그리는 데에서 정동영 의장처럼 그렇게 좌클릭 내지는 진보적으로 더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그래서 같은 신당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어떤 쪽이 옳은가에 대해서 뭐 옳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월에 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탈당과 신당 추진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겠는가.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자꾸 전 민주당으로 해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정말 정신 차려서 환골탈태, 이게 참 흔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막 표현하기 싫은 말인데,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서 집권으로 갈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실망한 사람들, 특별히 호남을 제가 한 번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호남에서는 그냥 절반 이상, 아니면 3분지 2, 4분지 3이 신당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아이고, 그 당 갖고 되겠어요, 뭐 이런단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그래서 우리가 고쳐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호남 쪽이 우리의 커다란 지지 기반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고 또 그들의 요구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결국 친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적당 노였는데 사실 친노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예. 그 자체가 지금 그 친노하고다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친노의 원조는 정대철 같은 사람입니다. 정대철, 김원기 같은 사람인데 그 친노의 핵심은 운동권적 강경론 내지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도덕적 우월성이 국민한테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집단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해서 있는 집단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하던 문재인 의원이나 몇 분들은 승업해야 된다. 친노라는 표현 듣기 싫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노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류기 편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만일 이제 친노 친문이 됐던 그쪽에서 당권을 잡게 되면 당내에서 비노들은 이른바 19대 총선 공천에 대한 나쁜 기억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줄탈당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노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아니라고 그런 거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친노 패권주의가 또 승하면 이 정당이 그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집권이 가능한가 대단히 회의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색이 더 증폭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인 게 지금 사실 비노 중에서도 중도 온건 중도 이쪽으로 계신 분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도 그렇다면 정동영 전 고문이죠 이제는 전 고문이 만든 정당 손잡은 정당 쪽으로 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어떤 탈당에 있어서의 지지대 역할은 해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념적 방향에 있어서의 혼돈이 오고 있다. 거기서 도리어 약간 좌클릭 진보 성향을 분명히 더 나서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일부 있고 그처럼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념적인 이념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폭넓은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중도 우파까지 포용하는 정당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역으로 이번 탈당이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에 좋은 영향을 대체로 미칠 것이다. 전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자극제가 돼서 민주당이 깨어나서 뭔가 이게 이념적인 성향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는 데 대한 인식은 공감대가 커졌을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노선을 찬성하거나 안 찬성하건 간에
그러나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있어서 좋은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조 원대 배임이다. 참 엄청나네요. 네. 공기업이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야기인데요.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캐나다 정유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 원대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 강영원 전 사장을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자가 이 감사원입니다. 이 당초 검찰이 좀 세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부에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조사부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제방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자원외교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초적인 사실만 파악하자.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에 하베스트사라는 캐나다 정유공사를 인수했는데 그 계열사인 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날. 근데 날을 좀 비싸게 사들였는데 이제 이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날이라는 거를 그냥 더 이상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되팔아버리자. 그랬는데 그동안에 2009년 인수 후에 이 팔 때까지의 그 손실을 보니까 금액이 무려 1조 3,371억 원이었다. 황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감사원이 조사를 했고 이 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차원의 이제 앞으로 국정조사가 되게 되면 그 진실관계, 사실관계 확인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대단하네요. 근데 공기업이 이렇게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러죠? 예. 공기업 되게 많은데 일단 또 한 번 논란되고 있는 게 되게 어제 많아요. 논란이 되게 많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많은데 이 어제 또 일어난 사건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 장석규 사장 얘기입니다. 공사 출신, 1기 출신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되셨는데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실은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지난달 말에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 이 장석규 사장이 이제 혐의가 뭐냐면은 가스공사 사장 되기 이전에 2011년, 2013년에 한 예인생 업체 대표를 했을 때 이제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연봉을 지급했다. 또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이나 경비들을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 이래서 회사에 또 무려 30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런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 장석규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이 됐는데 내부 출신 인사가 됐다. 그래서 관심도 한봉에 받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전에 이미 이제 부패 비리에 이미 얼룩져 있었다. 이런 거니까 참 이렇게 되면 공기업 사장들 님들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줄줄이 이렇게 터지면 말이죠. 이 본의 아니게 모든 공기업 대표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롯데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롯데 하면은 모든 분들이 제2롯데월드를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그 얘기 말고 후계구도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이제 얘기가 지난달에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일본 롯데를 이끌고 있는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이제 전 부회장이 됐습니다. 전 부회장이 지난달에 이미 주력 일본 롯데 세 곳에서 해임이 됐다. 이 뉴스가 나왔고 신년 초에 나온 뉴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가 이 신동주 장남입니다. 신격 회장의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예. 이게 꽤 충격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본 롯데 상사, 일본 롯데 아이스 이 이사 자리에서도 해임됐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또 일본 롯데홀딩스까지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해임됐다. 그러면 이 롯데그룹 내부에 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제 총괄 회장이 신격호 회장이 벌써 93세쯤 됐으니까 후계구도 얘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남이 아니라 차남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연합뉴스가 어제 또 보도한 거면 이제 신동주 전 이제 부회장이 전격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호텔에서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해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부자 간의 대화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부상한데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국 롯데를 총괄하고 있죠. 예, 신동빈 회장이. 그렇군요. 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스 샤롯대 출신이죠. 예, 예. 이제 딸이 이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인데 뭐 지금 이렇게 되니까 뭐 지분 경영 다시 붙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지금 사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영자 롯데쇼핑 뭐 사장도 있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딸 아들 딸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롯데그룹은 함구하고 있고요. 너무 크게 알겠습니다. 확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